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태국어 읽기와 성조, 문법을 배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다면 왜 배워야 되고 배우지 말아야 되는지, 초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겁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여행, 몇 달 살이, 그냥 호기심인 분들은 패스하세요. 태국어에 진심이신 분, 처자식이 있는 분, 태국에서 살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자음과 모음이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똑똑하면 15에서 30일, 평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왜 읽어야 되냐?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읽고 쓰는 것보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더 외워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대충은 알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태국어 읽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일단 자모음을 다 외운다 한들 읽기가 겁나 느립니다.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읽다 딱 두자. 겁나 쉽죠? 그렇다면 읽다를 태국어로 풀면 그냥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신다면 말로 풀면 대부분의 단어 받침이 밑으로 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붙죠. 그래서 읽는 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옷, 티읕, 디귿, 이미 받침으로 붙어도 그냥 전부 시옷, 발음으로 들립니다. 예시를 들면 우리는 태국 돈을 바트라고 부르죠? 받침이 티읕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국 분들은 밭이라고도 들리고 어떤 분들은 밭이라고도 들리고 에이 그래도 자모음 다 외웠으니 좀 하다 보면 금방 읽겠지. 개똥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5년째 읽고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를 생각해보면 당연 극과 극의 배수만큼 빨라졌습니다. 매번 보는 글은 순간적으로 바로 보일 정도고요. 그런데도 6살 우리 딸보다 느립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읽기 시작한 나이가 36, 3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읽기 능력을 드라마 자막으로 설명드리면 예시 조금 긴 자막 1.5에서 2문장 자막이 딱 화면에 떴을 때 철읽기 성공 때 한 단어 읽기도 전에 자막이 사라짐. 1년 차쯤 되었을 때 한 단어 가능해짐. 첫 단어가 아는 거면 2에서 3단어도 가능함. 3년 차 대부분의 문장 3분의 1가량 가능. 현재 대부분의 문장 반 정도 가능. 자, 공부하시는 분들. 저 자막은 바로 무언 못빅마이라 시팟 나박서이 르이와 아이오. 찡찻 르이니아 니만 쿠로부따 끄렛 에나웨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언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빨리 배웁니다. 무빙, 마이라, 시팟, 나박서이, 르이가 어려분한테 어려워 보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 너무 엑스백 쉬운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저 첫 문장을 읽을 때쯤 자막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능숙하게 읽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읽기 시작하세요. 아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것에 모든 걸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읽기가 시작되면 넷플릭스 보실 때 이중 자막으로 보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뜻도 뭐도 초보 때 필요 없는 뉴스나 신문을 읽을 이유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읽기를 처음에 배워야 될까? 라는 소재로 다들 무조건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유야 많지만 읽기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를 짤막하게 말하자면 읽기를 배운 사람은 많이들 배움을 포기하지들 않으시더라고요. 반면 읽기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글쓰기와 것가이 이런 건 쓰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는 법 영상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조.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뭘 자꾸 성조 개나 주라고 하세요. 참고로 저는 성조 공부를 하면서 진심 쓸데없다고 생각한 일인입니다. 깊이 해보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심 쓰잘데기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유튜버들 보시면 끌라이와 끌라이를 참 많이 비교하죠? 저 태국어 끝부분에 붙은 이성부호. 저건데요. 태국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태국인이 끌라이 단어만 딱 성조를 넣고 말하고 빼고 말하는 걸 들어본다? 여러 번 들어보면 틀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아니 그럼 성조를 안 넣고 어떻게 말한다는 거야? 가까운지 먼지 어떻게 안다는 거야? 끌라이는 태국인들도 태국인끼리의 대화에 성조를 집어넣어도 같은 태국인이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태국인들은 끌라이를 사용할 때 가까우면 끌라이 2번 발음합니다.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까이까이라고 들립니다. 그렇다면 멀면 끌라이막 뒷부분을 조금 길게 뺍니다. 이것도 끌라이는 빨리 말하기 때문에 까이마. 좀나 쉽죠? A방콕님 그렇다고 이건 아니죠? 저도 와이프도 친구들도 이렇게 사용하고요. 집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이 어디야? 부산이야. 아 그래? 까이까이러? 아니. 까이마. 무언가 좋은 걸 하거나 먹고 왔을 때. 야 거기 까이까이러? 까이마. 99% 태국 분들 다 이해할 겁니다. 성조 두 번째. 마이와 카우가 있죠? 둘 중 더 쉬운 초보분들이 모두 아는 카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종류로 압축하면
하야타 뉴스밥 요렇게 세 종류. 평성 일성 이성이죠? 당연 발음이 틀리겠죠?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쓰임새가 틀리기 때문에 성조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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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으신다면 성조가 있던 없던 태국말은 기초 중에 기초 무슨 말을 할 때 무조건 전제가 붙는다. 악의 피부가 겁나 하얗더라. 카우 피우 카우막. 개 피부 겁나 하얗더라. 여기서 앞에 카우와 피우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럼 피부가 밥이겠습니까? 뉴스겠습니까? 낀 카우 두 카우씩 카우. 여러분 몰라요? 마이로 해드릴까요? 나무와 새로운 그리고 아니다. 이 마이가 헷갈릴까봐 태국인들은 앞에 전제가 없으면 나무는 돈을 붙여 돈마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은 99.9% 앞에 전제가 붙어요. 보통 아자전거 고장났네 새로 사야겠네. 아 이거 왜 이래 새로 살까? 이런 식으로 전제가 붙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다. MI는 그냥 부정문이기 때문에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마이, 싫어, 마이 차이 마이다이, 마이와 마이크라 마이디 마이미. 그래서 요약이 뭔데? 태국어는 대부분의 말에 전제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성조에 대한 불편함은 일상생활 대화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진심 누가 뜬금없이 날 쳐다보며 카우라고 딱 한 단어만 말하지 않는 이상 개똥도 쓸 때가 있다와 비슷한 정도다. 그러므로 훗날 아주 훗날 배워도 늦지 않다. 마지막으로 문법. 이 셋 중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일단 첫째. 구독자분들 중 초보분일 경우 낀카우러, 낀카우르양, 낀카우마이, 빠이나이, 짜빠이나이, 빠이나이마, 빠이마이, 빠이러 요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죠. 초보분들 저거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이미 쓰셨죠? 문법 필요해요. 문법 배웠어요. 어떻게 문법이 이렇게 정확해요? 와우 문법을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으신 우리 초보분들이 문법이 완벽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서 에이 저거야 뭐 기초 중에 기초니깐. 그렇다면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실 줄 안다라고 있으시면 지금 어떠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머리 위로 떠올려 보세요. 쉬운 문장. 이해하지만 자주 쓰고 조금 길게 느껴지시나요? 어떠한 형태의 룰이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단어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국어는 고리버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뭐 문법을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언어를 배울 때는 무조건 상대방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 센스 있고 똑똑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나와 매일 전화하고 대화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센스 있고 똑똑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센스 있고 똑똑한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은 꼬집어 틀렸다 말해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도움되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걱정하덜덜 마세요. 우리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따라하면 됩니다. 아니다. 자동적으로 따라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초보를 지나 유창까진 아니지만 태국 어디에 던져놔도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간을 아끼시라는 의미로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올렸습니다. 안 올리려다가 제가 여태 공부하면서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해야 된다. 어떤 유튜버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배웠었는데 대부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싶어 저 또한 공부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푸아하라고 웃음이 나옵니다. 진심시간 개낭비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우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굳이 시간을 많이 쓸 이유는 없다라고만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성조, 문법은 마지막에 가서는 중요한 건 확실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세요. 기초 지나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꼭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배울 때는 유튜브의 진심 초보 중에도 초보 영상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도 찾기 힘들었고요. 제가 좀 무식해서 넷플릭스 이중 자막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되었던 걸 말씀드리면 영화나 드라마 중 딱 한 편만 고르세요. 드라마는 길기 때문에 영화가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로 했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 유튜브의 예스 오어 노라는 톰보이와 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레즈 영화이긴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한 이유는 당시 가장 일상생활어를 많이 쓴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수십 번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기초를 지날 무렵이었고요. 5번은 넘고 10번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 그전에도 태국 현지에서 좀 오래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 두 단어, 10단어 이렇게 단어가 귀에 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대사를 외운 적이 없지만 몇몇 문장은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보고 따로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브라더 오브 더 이어 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최소 수백 개의 단어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쉬운 문장도 많이 나오고 진심 저 스스로한테 놀랬었습니다. 태국어가 이제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리면 찾아볼 수도 있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얘 대사 우리는 XXX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윗대사처럼 다 이해되는데 저 XXX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립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담 저는 이제 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성취감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중이시라면 꼭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틀어놓고 외울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꼭 어느 영화를 지정했으면 그 영화를 3번 정도는 보시고 상황은 꼭 이해해 두셔요. 그리고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틀어두고 귀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고 있다 보면 뭐라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어디 가고 있구나라고 장면이 머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자주 못 올려도 이해해주세요. 일반인이고 가장이라 진짜 존나 피곤하게 사는 중입니다. 원하시는 컨셉이나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영상 업로드 할 생각입니다. 구독 안 누르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좋아요라도 한 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